이탈리아를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당신.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이탈리아가 있다. 바로 정원이다. 15세기 르네상스 때 탄생한 신이 아닌 인간을 위한 정원들. 이성을 넘어 광기와 혼돈을 묘사한 파격의 정원들도 있다. 1편에 이어 2편에선 더 매혹적인 이탈리아 정원을 찾아간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정원을 만들어라. 중세수도원 정원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정원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 풀과 나무로 만들어낸 현대적 세련미까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 이탈리아 정원으로 떠나본다. 인천공항에서 13시간 만에 로마에 도착. 이탈리아 중부 정원들을 둘러본 뒤 북부 정원 여행을 위해 밀라노로 향한다. 밀라노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북쪽으로 출발. 40여 분 만에 도착한 곳은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 만들어진 코모 호수. 길이 47km에 폭 4km, 호수 면적만 146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아름다운 호수다. 알프스 끝자락 높은 산들에 둘러싸인 호수 주변엔 전 세계 부호들의 별장이 질비하다. 그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벨라조 마을. 통일감 있게 연분홍 지붕을 얹은 건물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눈이 부시다. 산책로엔 온갖 꽃이 만개해 있다. 줄지어서 나무의 꽃이 아름다워 가까이 가보니 협죽도다. 제주도에서 본 꽃을 여기서 보니 더 반갑다. 왜 벨라조가 코모 호수의 진주라 불리는지 알 것 같다. 이제 나는 또 다른 유명 정원을 찾아 서쪽으로 1시간 반을 달려 마조레 호수로 향한다.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마조레 호수. 길이만 54km에 이르는 이 호수엔 유명한 섬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려는 곳은 이솔라벨라.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이다. 1632년 카를로 보로메오 3세 백작이 아내 이사벨라를 위해 40년 이상 걸려 섬 전체를 궁전과 정원으로 만든 곳이다. 특히 이곳의 바로크식 정원은 화려함으로 그 명성이 높다. 형태는 북쪽으로 항해하는 배 모양이다. 뱃머리는 궁전이, 뱃고물은 정원이 자리하고 있는 생김새다. 벨라섬에 들어가려면 맞은편 스트레사항을 이용해야 한다. 근처 섬들로 가려는 관광객들이 많이 보인다. 벨라섬이 생각보다 가깝다. 정말 호수 위에 떠있는 한 척의 배 같은 느낌이 든다. 드디어 배에 몸을 싣고 출발. 스트레스항에서 멀어지는가 싶더니 금세 벨라섬이 보인다. 섬의 중간구역엔 관광객을 상대로 한 상점과 식당들이 늘어서 있다. 인파를 헤치고 뱃머리에 해당하는 북쪽
보로메오 궁전으로 향한다. 이곳을 통해야만 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궁전 안은 생각보다 화려하다. 왜 이곳을 빌라가 아닌 궁전이라 부르는지 이해할 것 같다. 실제 보로메오 가문은 추기경까지 배출한 명문가로 당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고 한다. 테피스트리를 모아둔 마지막 방을 지나면 드디어 정원으로 나가는 문이 보인다. 정원으로 나서자 큰 고목이 위험 있게 가지를 들이온다. 멀리 정원의 중앙 건축물이 보인다. 마치 화려한 연극의 무대 배경 같은 느낌이다. 4단으로 만들어진 전면에 온갖 형태의 인물 조각상과 꽃이 화려하게 장식돼 있다.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전형적 모습이다. 뿔이 하나 달린 말, 유니콘상을 정점으로 그 아래엔 바다와 관련된 온갖 신과 신화 속 동물들을 조각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위치엔 어김없이 보로메오 가문의 상징인 유니콘상이 서 있다. It's pretty amazing. Yeah, it's very, very beautiful. Yeah. Amazing, unbelievable. Over the top a little bit. 건축물의 위쪽은 어떤 모습일까? 계단을 올라가 본다.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면 조각상들 뒤로 넓은 테라스가 나타난다. 아름다운 마조레 호수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서 있는 조각상이 위험 있는 왕관을 들고 있다.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호수와 건너편 육지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다. 테라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정원은 어떤 모습일까? 회양목으로 자수를 수놓은 듯한 모습, 즉 파르테르가 아름답다. 그런데 테라스 난간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눈에 익숙한 꽃이다. 무궁화다. 반가운 마음에 내려가 살펴보니 정말 무궁화가 만개해 있다. 유럽 사람들이 무궁화를 좋아한다더니 진짜인가 보다. 그런데 갑자기 흰색 공작이 나타났다. 관광객들도 신기한 듯 다가가 보지만 이내 나무 밑으로 사라져 버린다. 사실 이 흰 공작들은 정원의 우아한 분위기를 위해 일부러 키우는 거라고 한다. 화려한 바로크 양식 조각들 주변의 꽃화단이 눈부시다. 파란 잔디와 대비되는 화려한 색감이 눈을 즐겁게 한다. 계단 옆 수국 장식도 눈을 사로잡는다.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벽면이 다양한 색의 수국들 덕분에 생기가 넘친다.
마조레 호수 위에 작고 소박한 곳이었을 벨라섬. 400여 년 전 이탈리아인들의 노력으로 이 섬은 이제 전 세계 관광객들이 오고 싶어하는 화려한 정원으로 거듭났다. Giardino. Sicuramente è meraviglioso, si può ammirare quanto è magnifica questa costruzione e tutto arricchito da questo verde molto curato, dagli animali che si possono ammirare passeggiando e vabbè, la cosa più bella sicuramente è la vista sul lago di cui si può godere. 이제 난 다시 남쪽으로 향한다. 라포체 정원이 마지막 목적지다. 가다가 커피 한잔 할 겸 국도변의 휴게소를 들르기로 한다. 오두막 같은 분위기가 정겹다. 북극까지 4,652km, 남극까지 15,328km라는 이정표가 귀엽다. 왠지 이 휴게소가 마음에 든다. 더위에 늘어진 개와 고양이가 손님을 아는 채도 않는다. 안으로 들어가 본다. 주인도 없다. 진열장엔 치즈 소시지 같은 먹을거리가 가득하다. 아마 이 지역에서 만든 식재료를 판매하는 것 같다. 난 이탈리아의 전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에스프레소를 단숨에 들이킨다. 최고. 다시 출발한 길. 토스카나의 여름 밀밭 풍경이 이국적이다. 멀리에 늘어선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매혹적이다. 남의 집도 뭐 작은 입국 가는 거 괜찮지 않아?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옆으로 사이프러스 길을 올라가 본다.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뻗은 나무들이 여행자의 감성을 자극한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배경이 되었던 이 집은 현재 여행자 숙소로 쓰인다고 한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토스카나 지방의 상징과도 같다. 내가 잠시 내린 곳은 또 다른 유명한 사이프러스 길을 볼 수 있는 곳이다. Mentre il buffone camminava, il giardino immobile restava. 멀리 지그재그로 아름답게 곡선을 그리는 사이프러스 나무길이 보인다. Alla sua finestra, di gufi con 완만한 구릉의 밀밭을 배경으로 서 있는 사이프러스 길이 낭만을 자아낸다. l'anima si levò vestita in blu. La sua parola era saggia al pensiero di quel suo passo. 길 중턱에 자리 잡은 예쁜 집도 풍경에 한 획을 더하는 느낌이다. 근처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라포체 빌라다. 노란색 건물이 아름답다. 건물 마당으로 들어가 티켓을 구입한다. 1인당 20유로다. 여기는 가이드 동반 단체 관람만 가능해 입장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입장 시간을 기다리는 사이 눈에 띄는 화분이 있다. 가까이 가보니 무궁화다. 벨라섬 정원에서도 무궁화를 봤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정말 무궁화를 좋아하나 보다. 해시계가 정확히 2시를 가리키자 사람들이 단체 입장을 시작한다. 건물을 통과해 나타난 정원. 우선 보이는 것은 등나무로 된 그늘길, 퍼걸러다. 왼쪽으로 여름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자연스러움을 중요시하는 영국풍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곳 정원의 주인은 영국계 미국 여성 오리고였고 이곳의 설계를 맡은 핀센트 역시 영국인이었다. 하지만 1924년 당시 이들은 이탈리아식의 기하학적 정원을 사랑했고 이곳에 그런 정원을 만들길 원했다고 한다. 드디어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기하학 정원에 도착했다. (100년) 전 상록수와 잔디로만 만든 단순한 정원인데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든다. 관람객들도 다들 이 정원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Did you enjoy this garden? Yes, it's lovely. I want to have this at home, but also the four gardens then. Okay. 도대체 왜 이렇게 세련된 느낌이 드는 걸까? 잠시 앉아서 생각을 가다듬어 보면 우선 회양목을 이중 높이로 잘라서 입체감을 높인 게 인상적이다. 두 번째, 배경이 되는 나무의 높이를 일정하게 잘라 수평으로 만들어 정원에 단정함을 더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직사각형 대신 마름모꼴로 회양목을 심어 원근감을 극대화했다. 테라스에서 보면 수평으로 잘린 사이프러스 나무 아래 이중 높이로 잘린 마름모꼴의 회양목의 정원이 말할 수 없는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This is much more, I think there's a lovely story to this. Yeah. And whilst they had a lot of money, they were also very human people who obviously took care of people a lot. So Friendship. yes, indeed, friendship, yes, and humanity Yeah. and goodwill. So yes, indeed. So it's nice to have that story alongside this beautiful venue as well. 아름다운 곡선의 토스카나 구릉을 배경으로 단정한 기하학적 패턴을 선보이는 라포체 정원. 인간의 이성을 표현하고자 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현대적인 감수성과 세련됨까지 제대로 표현한 것 같다. 이제 나의 정원 여행이 끝났다. 중세 수도원의 먹을거리 정원에서 출발해 비례와 균형미로 신이 아닌 인간의 이성과 즐거움을 찬양하면서도 그 이면의 야수성까지 드러낸 정원들. 고전적 화려함은 물론 현대적 세련미까지 느낄 수 있었던 이탈리아 정원 여행. 자연과 인간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여행이었다.